안녕하세요, 강춘입니다. 오늘 좀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한 70%까지는 공개를 해드릴게요. 건축물 대항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도시 외곽지역이라든가 또 도시역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비도시 면지역, 또 비도시적도 상관없습니다. 면지역이든 동적이든 상관없이 건축물 대항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또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양성화 방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 좀 뭐한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해봤어요. 제목을 이렇게 해봤고 요거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은 이렇게 다르려고요. 이거 보려면 경매하지마. 건축물 대항도 없고 등기부도 없다. 여기에 큰돈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우리는 100% 된다. 뭐 건축물이 있든 없든 지하가 있든 없든 HB 밖에 있든 없든 착공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 제 100만원짜리 교재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맹지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방법. 그죠? 맹지. 대한민국의 70%가 맹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70% 80%가 맹지예요. 맹지가 매매 안 됩니까? 맹지 매매 잘 됩니다.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몇 개 제가 제 교재, 강의 교재, 그 100만원짜리 교재 실어놨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가 끝나고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한번 해보거든요. 구글링을 해보면 그 사람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해 놓잖아요. 그러면 구글에다 입력하면 그 사람이 뭐 인터넷에 올렸던 것들 아니면 네이버에 올렸던 것들 다음에 올렸던 것들 그 사람의 글들이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옛날에 뭐 했다는 것까지 나와요. 구글에다 한번 쳐보십시오. 제 전화번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옛날에 다음시대 뭐 부동산도 했었고 그런 게 쭉쭉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다 제가 오늘 상담한 사람들의 상담한 사람의 어떤 쳐보니까 학원 네, 관련된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보고 막 물어본 거예요, 이것저것. 제가 20분 동안 통화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정말 괘씸한 게, 제가 20,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궁금증을 조금만 80% 정도는 해결해줬는데, 야, 고맙다는 말, 문자라도 한마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더라고요, 조금. 그러면, 사람이 내 교재를 샀든 안 샀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맙다는 말 문자 한번 넣어주는 게 그 인간적인 도의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결정을 지금까지도 많이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제 교재를 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상담을 절대 안 해줘야 되겠다. 제가 몇 번 느끼는 거거든요. 진짜 한 30번은 느꼈을 것 같아요. 30번은 느꼈는데, 이제 그런 분한테는 정말, 상담을 좀 안 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것은 제 강의 교재라든가 교재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오늘 좀 그렇게 좀 사실은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뭐 학원에 어떤 뭐 출강도 하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어떤 다른 내용들도 쭉 자기가 그분이 올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떠나서 어쨌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본 1300페이지짜리하고 요거 58만원 그 다음에 요것은 100만원입니다. 250페이지짜리. 근데 요거 기본 교재 58만원 사시는 분에 한해서 요걸 판매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거의 너무 또 이게 많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맹지에서 돈 버는 거, 무허가 미등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실어놓은 것도 플러스 이제 한두 가지 더.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우리는 무혈입성이라고 하죠. 정말 경쟁 없이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그랬잖아요. 엊그제 방송인가? 4천만원 투자해서 6억 번 얘기. 2억 투자해서 46억 번 얘기. 우리 강동열 사장님, 부산에 계신 사장님.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들은 꿈같은 얘기일 거예요. 뭐 학원에서 뭐 얼마 벌었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러분. 콧방귀도 안 끼고. 제가 좀 술 한잔, 아사리 오늘 기분이 나빠가지고 술 한잔 먹고 왔는데, 그래서 좀 갈증이 좀 나요. 물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오늘 상담하신 분은 굉장히 기분 나쁜 분이고, 어제 이제 경상도에 계신 사장님께서 저한테 상담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연도별로, 이게 정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근데 다 제가, 뭐 100%는 공개 안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교재 구매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또, 뭐 58만원짜리하고 또 뭐 100만원짜리하고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1300페이지짜리 교재만 알아도 경매
어떤 그 진짜 어느 정도 경지에 8, 90%는 다 아세요. 그죠? 8, 90%는 거의 다 아시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유방 건축물, 불법 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이 꽤 많았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73년, 90년, 92년, 96년, 그 다음에 2006년, 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요, 비도시 지역 또는 도시 외곽 지역에는 또 농지에, 지목이 농지라고 한다면 또는 임야라고 한다면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표 100개. 이 중에 이 연도별로 각각의 면적 제한도 있고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요건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일전에 한번 강의 드렸죠. 밑에도 이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973년 이전에 지은 것들은 다 합법이다. 모두 합법이다. 농지든 임야든 건축되어 있는 건 다 합법이다. 그리고 1990년 4월 7일에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생겼죠.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그죠? 그런데 1973년에 이때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근데 이 이후에는 농지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반드시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증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1913년 이후부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런 용어보다는 그죠? 이런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가 쓰였어요. 다른 용어가 쓰였다고요. 그래서 이때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증이 없었어요. 이때는 언제까지? 1992년까지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리고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때는 어떤 용어로 통용되냐면 용도 증명서라는 거, 용도 증명서라는 걸로 농지 전용 신고가 대신된 거예요. 근데 용도 증명서는 이 4개 중에 하나까지만 통용됐습니다. 하나까지만 통용됐어요. 그래서 용도 증명서가 몇 년도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증명서가 없다 하더라도 농지에 건축물이 앉혀져 있으면 합법이다. 그죠?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냐면, 농업인은 건축허가 신고 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1990년도까지거든요. 농어촌 특별조치법이 생기기 전까지. 그죠? 그 다음에 1990년도 이후부터는 건축법에서 이제 사전허가, 그 다음에 사후 신고를 받고 지어야 되는 건축물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요즘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돈 버시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쉽게 돈 버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딱 그 궤가 맞춰질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저 새끼 무슨 어렵게 설명하네? 뭐 저딴 걸 설명해? 그런 분 아예 듣지도 마세요. 돈 벌 자격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는 말씀 안 드린다고 했어요. 유튜브에서 항상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6개월 전에 강의했던 거 지금 그 반전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기간이 있다. 그죠? 왜 이때 뭐 다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자, 2006년 5월 8일 이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써있네. 비도시 지역에는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고, 그죠? 비도시 지역에는요, 건축 허가 없이 200제곱미터 또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2006년 이전에 1996년 1월 1일 이거 농지전용 이게 농어촌 특별조치법하고 여기 합쳐지면서 농지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1992년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건축법이 개정이 됐어요.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는 건축 허가에 관련된 사항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건축 신고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992년부터 2006년 이 사이에는 건축 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건축 신고. 그러니까 이 전에 지었던 건축물하고 이 이후에 지었던 건축물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992년 6월 1일 이후에 지었던 건축물은, 그죠? 건축 신고라는 게 들어왔죠. 이게 뭐예요? 200제곱미터 3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뭡니까? 농어민의 어떤 주택, 그런 것들은 건축 신고만으로도 건축을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대원칙은 뭡니까? 대원칙은 1973년부터 농지에다 건물을 지려면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몇 년도까지밖에 없었어요. 몇 년도까지밖에 없었다고. 그 전에는 용도증명서라고 있었죠. 용도증명서. 용도증명서로 가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경매 이런 거 나오면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입찰하지 마세요. 큰 돈은 이런 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공부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옛날 법정을 한번 다 보십시오. 찾아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면 간극이 생기잖아요. 1992년부터 2006년 1992년부터 그러면 얼마야? 몇 년이야 이게? 한 15년, 20년 정도 되죠. 20년 동안에 이 사이에 농지에 건축물을 진 것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사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상담했던 내용을 한번 제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때 건축법이 개정됐죠. 그리고 건축법이 이때 또 한 번 개정됐습니다. 두 번의 건축법이 이제 많이 개정이 됐는데, 자, 이때 이제 건축법 개정된 주된 요인은 뭐였냐면, 아까 신고대상 건축물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옛날에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1975년 이후에는 이것이 건축물 대장으로 합쳐진 거예요. 이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 건축물 대장이 신설됐고, 그 다음에 건축 신고 건축물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96년에 농지법이 시행됐고, 그 다음에 2006년 5월 8일에 다시 건축법이 시행되면서, 결국에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신고대상 건축물이 있었다. 신고대상 건축물이.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5월 8일 이후도 신고대상 건축물이 있었어요. 어렵나요? 여기는 이제 도로관리대장에 대해서 제가 나열한 거고, 여기는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나열한 거고, 여기는 농지법에 대해서 제가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 2008년 5월 8일까지 건축 신고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다. 2008년 5월 1일 이때까지. 근데 이게 뭐예요? 농어민 주택이나 아니면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2008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전에는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 개발행위가 없이 농지 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하였죠. 이때는 이전에는 92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그죠? 가능했죠.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또는 개발행위를 안 받아도, 그죠? 안 받아도 농지 전용 신고만 또는 농지 전용 허가만 받아서 건축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농어민 주택입니다. 200제곱미터 3층 이하의 3층 이하의 건축물.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지 전용은 1973년부터 지속된 거라고. 이때는 의무였어요. 다 누구나 다 받아야 돼. 농지 전용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1992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신고대상 건축물이 들어왔는데, 신고대상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농어민 주택 또는 뭐 85제곱 도시지역에서 또는 아니 뭐 이제 도간농자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건축물, 그리고 아니면 뭐 관리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200제곱미터 또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다. 어떤 이런 게 바로 신고사항이잖아요. 근데 이 신고사항이 문제가 뭐냐면, 건축물대장이 이때 만들어졌잖아요. 건축물대장이라는 게 도입됐잖아요. 그럼 건축물대장이 이기를 했어야죠. 그죠? 건축물대장이 이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이게 만약에 불법 건축물, 만약에 건축법에도 안 맞고 또 용도지역, 용도구역 그런 어떤 그 건폐율 용적률도 안 맞으면 이기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읍면에 제출한 후에 건축물 짓고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기재 요청을 할 수 있었어요. 후에 이때 신고대상 건축물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이 건축법상에 있을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이 불가하여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이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1992년부터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물 대장이 들어왔긴 했지만 건축법상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신청주의였어요. 신청주의.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해서 다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입니까? 그건 아니죠. 무허가 미등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려면 신고는 했어야 돼. 신고를 했어야 돼. 단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공서에서 판단하기를 뭐렇게 판단하냐? 무허가 건축물이라 판단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당신 근거가 없잖아. 농지 전용만으로 거기서 뭘 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관공서에서. 그죠? 농지 전용 신고만 달랑 해놓고, 그죠? 농지 전용 신고만 달랑 해놨어. 그래놓고 내가 거기서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건축물을 줄지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농지 전용 신고를 했으면 반드시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신고를 했어야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는 게 양성화 시키려니까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 또 아니면 건폐율 위반했다든가 200제곱미터 이상 또 3층 이하를 위반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이행강제금도 두드려 맞는 거죠. 이해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1992년도에 건물을 졌어. 한 8월 달에 건물을 졌는데 이게 건축물 위반 건축물 아니야. 딱 그때 당시에 뭐 200제곱미터 3층 이하로 졌어. 이 요건에 맞으면 양성화 시킬 수 있어요. 양성화 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겠죠. 양성화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면적을 오버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뚜루 맞고 양성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성화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 되니까 어렵죠.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이 표만 제대로 이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뭐 말씀 안 드린 거 좀 많아요. 여기서 각 연도별로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그죠?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네,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각 연도별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중요한 걸 이렇게 뭐 메모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봐도 몰라요. 그래서 어제 상담한 내용인데 어제 상담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농지 전용 신고 처음 보나요? 농지 전용 신고증? 요거 옛날 거예요. 2000년도 거예요. 2000년 4월 겁니다. 제가 중요한 건 가렸어요. 인적 사항은 옛날엔 이렇게 농지 전용 신고를 했대요. 농지 전용 신고를. 자, 신고증이 있죠. 2000년 4월. 울주군 온양면장이죠. 울주군 온양면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울주군이면 울산광역시인가? 여기가? 모르겠네.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자, 이분의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어제 상담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토지가 있어. 근데 건물이 있어. 이게 언제 졌다고 했어요? 2000년 4월에 지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분이 또 재산세는 내고 있대요. 재산세는 내시고 있대. 자, 그러면 건물이 있죠. 이렇게요. 근데 건물이 원래는 200제곱미터 해야 되는데 8제곱미터, 그러니까 8회배를 위반한 거예요. 더 친 거예요. 8회배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적발이 된 거예요. 양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적발이 된 건데 제가 이제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축법 11조 규정을 위반. 건축법 11조 뭐가요? 건축허가 위반이죠. 그죠? 건축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허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침 참조,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건축법 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그죠? 이것은 뭐 유행강제금을 때리든가 뭐 대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건축법 11조 규정을 위반했대요.
건축법 11조 규정. 건축허가를 위반했대. 건축허가를 위반했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농지 전용 허가는 돼 있죠. 농지 전용 허가.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서에는 그죠? 요것만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뭘 하겠다. 아, 여기 그죠? 농가용 주택 및 창고 요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농가주택 및 창고 요렇게 건립하겠다고, 그리고 200제곱미터 이내로 건립하겠다고 요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주택과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위반 건축물 행정 처분에 관한 건축물 처분에 관한 기하께 제출하신 의견 제출에 대해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렇게 제 의견 제출을 했나 봐요. 처분 당사자는 2004년 4월 15일 날 농가주택 및 창고 190제곱미터 농기 전용 신고를 득한 후에 합법적으로 건축공사 중, 이것은 민원인이 얘기한 거예요. 합법적으로는. 그죠? 행정관청에서 합법적이라는 얘기 아직 안 했습니다. 약 7.8, 약 8회배를 초과한 207일로 되었으므로 초과한 면적을 철거하여 합법적으로 된다는 주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이 있다. 원래는 200제곱미터를 재야 되는데 지금 여기 8회배를 오버했으니까 지금 이걸 철거하면 이게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군청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어쩌고 나와 있는데, 자, 종전 규정에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경우에는 한 해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없이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가능하였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 당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립하였고 건축물 건립 당시 이 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죠? 이행하지 않았죠. 초과했죠. 건축물 대장상 기재 어쩌고저쩌고 관리에 따라 건축물 대장 등재가 불가합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몇 년도야? 1992년도? 1992년도 이후부터는 이전에는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었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으로 통합되면서 합법적인 건축물만 건축물 대장으로 이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면적이 초과됐잖아요. 면적이 초과됐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의 등재가 불가하죠. 그죠? 왜? 그 법조문 어디 있냐면, 법조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2006년 5월 9일 시행한 법, 그죠? 여기 보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 법령이 정한 건축 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생성할 수 없죠, 건축물 대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건축물을 등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죠, 위반 건축물. 그죠? 위반 건축물이에요. 추가되었으므로 면적에 철거하여 합법적으로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006년 5월 9일 시행 건축법 이전이거든요. 건축법 이전,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민원인이 도면 등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의 공사 완료 후 별지 어쩌고저쩌고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에 건축물 현황 도면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면 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들,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 그죠?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그렇지만 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축물 대지 및 어쩌고저쩌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신청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건축물 관리장 이런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인 건축물만 건축물 대장이 이기를 해줬어요. 그럼 나머지 이기가 안 되는 건 뭐예요? 위반 건축물이겠죠? 면적 위반. 대부분 면적 위반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어요. 사후신고 건축물. 또 이때는 뭐요? 200제곱미터 또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업인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런 것은 뭐라고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1992년부터 2006년 5월 8일 이전까지예요. 1992년 그죠? 1992년 4월 7일부터 2006년 5월 8일까지라고 이 사이에는 2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사후신고 건축물이라고 했잖아. 내가 먼저 건물을 짓고 신고했으면 됐어요. 신고하고 적법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이기를 해줬죠. 하지만 적법하지 않은 것들을 굳이 공무원이 이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건축물대장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어업인을 위한 어쩌고저쩌고 이 건축물 이거입니다. 이거 60평 이하. 근데 그 오바된 것들은 이기를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6년 5월 8일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이때는 이제 허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건축법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제 그 군청에서 결론을 내려줬죠. 읽어볼게요.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 대장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현행법은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안 됐잖아요. 그죠? 2006년 5월 8일 이전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초과된 면적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 것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기는 규정이 없대잖아. 규정이 볼 만한 규정이 없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 모순이 있어요. 왜? 아까 농지 전용 신고에 농지 전용 목적이 있죠. 내가 이것을 농지 전용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분이 잘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이분이 잘못한 게 그게 뭐예요? 면적 초과. 제가 볼 때는 면적 초과만 되지 않았으면 정당한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이행강제금 안 맞아도 되는데 면적 초과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면적 초과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만한 그죠? 왜? 이분은 면적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마 빠꾸 당했을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빠꾸 당했든지 자기가 스스로 건축물장 기재 신청을 안 했든지 둘 중 하나겠죠. 허가나 신고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요. 저는 이 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농지 전용 신고 필증을 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면적이 이게 제곱미터 659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용 주택 및 창고 건립 이렇게 했어요. 그죠? 요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오바된 것 같아요. 많이 면적이 많이 오바됐죠. 그렇죠? 요 면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농가주택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200제곱미터 이내 3층 이하였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도 만들 수 없었고 등기부도 만들 수 없었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걸 양성화 시키려고 하니까 양성을 할 수 있죠. 근데 현재 건축법이 맞아야 되겠죠. 뭐 재료라든가 아니면 갖가지 기타 등등. 그죠? 그리고 이제 위반 면적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이행 강제금도
맞았겠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무서워라고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제 강의를 보면서 각각의 연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이런 건 다 옛날에 과거 자료를 통해서 또 다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제 전에 교재, 100만원짜리 교재는 다 실려 있고요. 근데 2006년이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어떤 연도 이전에는 면적 제한도 없어요. 농가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에 딸린 부속시설을 짓는 데는 면적 제한도 없을 수 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땡땡땡땡 이전에는 합법입니다, 합법. 근데 그 기준을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심도 있게 공부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경매물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강가를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조곤조곤 강의하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을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쟁 없이 돈 벌 수 있는 거,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축물이 있든 없든, 터파기를 했든 안 했든, 지하가 있든 없든, 착공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떤 쓰잘데기 없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듣지 마십시오. 다 제가 얘기했죠. 개하수라고. 그런 사람들 지금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치면 다 내렸어요. 제가 다 내리라고 했어요. 쪽당하니까 다 내리라고 했고, 저기 맹지에서 정말 큰 돈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요렇게 이제 연도별로 정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원 원장한테 물어보세요. 요런 내용들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뻔해요. 뭐 이때 당시 뭐 법정이상 성립하고 안 하고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농지인데 건물이 있어. 그럼 이게 만약에 법정이상 성립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자, 성립하면 나 이거 철거도 못해요. 내가 낙찰받으면, 토지를 낙찰받으면 철거도 못해요. 그럼 나는 국가에다 이행강제금 떼 쳐맞고, 이행강제금 4번만 쳐맞으면 100%예요. 100% 공시지가에. 나 이거 땅 날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메커니즘도 모르고 공부하시고 막연히 그냥 입찰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매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분야만큼, 토지 공법에 대해서만큼 저는 대한민국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그 강의 교재 필요하신 분은, 사실은 이제 이번 달에 10분이 다 마감됐어요. 이번 달에 10분이 다 마감됐는데, 제가 뭐 추가로 한두 명 정도는 더 팔 생각은 있으니까, 이번 달에 요 가격으로 판매할 때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0만원짜리 이 교재는 제가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게, 여러분이 뭐 무한정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이 58만원짜리 교재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요거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요 이제 몇 가지가 한 5가지 되거든요. 여기요. 한 5가지가 너무 시장에 많이 알려져 버리면 너무 경쟁이 없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무혈 입성한다. 30%에서 40%, 50%대에서 낙찰 받아서 우리는 돈 번다.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특히 맹지 같은 경우는 뭐 30%대 낙찰 받아서 돈 벌고, 여러분 돈 버시려면 정말 이 메인 교재 1300페이지 50개 보조 파일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반일 후에 딱 올려놓으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달이가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어요. 이 100만원짜리는 아마 안 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봐도. 근데 한번 지식을 얻는데, 그죠? 돈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강의했던 내용, 웬만한 학원들, 원장들 몰라요. 이게 뭔 내용이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 10명은 5명 정도 알고 있으려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강사들도 모릅니다. 이런 거 알아서,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이런 거 알아서 뭐해? 그냥 법정이상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지? 왜? 그랬다간 패가망신 합니다. 패가망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좀 지금 열심히 다들 공부하고 계세요. 제가 알아요. 누가 어느 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주식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죠? 제가 TLB 말씀드렸죠. 지금 100% 수익 났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네페스 아크, 그것도 역시 지금 한 30% 이상 수익 나고 있죠. 우리 이렇게 뭐 많이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죠?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그거 지금 한 40% 수익 났나요? 그거 더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반도체가 제가 경고가 나네.
제가 말씀드렸죠. 6월달 이후에는 반도체가 대세일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선수가 됩시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러냐?